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에코프로. 자, 오늘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이제 인도 예정 관련되는 부분들도 올가에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자, MSCI 지수 리밸런싱 영향으로 에코프로도 종가 부근에 이제 뭐 에코프로, BM과 더불어서 상승 흐름세 좀 보여줬죠. 자, 미국의 IRA 관련해서 외국 의료 기업 관련되는 부분에서 세부 규정이 12월 1일에 발표되는데 여기에 영향이 또 2차 전지 관련주들 영향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은 0.19% 강세고요. 다우 선물도 0.46, S&P 선물도 0.18%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0.07% 강보합세. 유가 같은 경우에도 0.86% 강세입니다. 자, 항상 이제 연말이 되면 산타랠리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여기에도 크리스마스 관련되는 부분들이 투자자들한테 이번에 또 어떤 의미일지 뭐 그런 기사들도 있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도 ECB 이제 중앙은행의 그 금리 관련되는 이나 어떤 배팅 관련되는 부분이 세워지면서 유럽 증시도 좀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많은 이제 소매업체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뭐 최근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뿐만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연말 이 크리스마스 시즌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관련된 기사. 그 다음에 좀 테슬라 관련되는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면 이 테슬라가 이제 마침내 사이버 트럭 관련되는 부분을 딜리버리 인도한다. 예상한 대로. 그래서 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게 목요일 동부 시간으로 뭐 3시인가요? 이렇게 지금 픽업 관련되는 부분 오랫동안 4년 동안 기다려왔던 부분인데요. 이 사이버 트럭은 테슬라의 첫 번째 이제 4년 만에 이제 거의 새롭게 나오는 어떤 모델입니다. 굉장히 이노베이티한 이제 부분에 어떤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고요. 양산 모델로 이제 테슬라가 이제 모델 3하고 모델 Y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정도 물량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좀 기대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동부 시간으로 이제 3시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2019년도에 최초로 뭐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는 가격은 한 4만 달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좀 변할지 그게 좀 중요하고 2025년도까지는 사이버 트럭을 1년에 25만 대 이렇게 뭐 러프하게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외관이라든지 뭐 방탄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대로 또 인도될지 여부가 또 시장에서는 뭐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2차 전지 쪽에서의 어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에 들어서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종가에 74만 8천 원대까지 종가에서 이제 좀 올라가는 흐름이 보였는데 요게 MSCI 지수 이제 리밸런싱 관련되는 부분 영향을 받았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갔고 2차 전지 섹터 쪽에서는 오늘 이제 전고체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수화학, 이 한농화성, 석경 AT,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이제 전고체 관련되는 부분들이 강하게 좀 올라가면서 나머지 이제 2차 전지주들도 좀 견인하는 어떤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 내용도 좀 살펴보면 전일 있었던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위원회에서 총 사업비 1172억 정도의 친환경 이동 수단형 고성능 차세대 2차전지 기술 개발 관련되는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것 때문에 좀 매수세가 올라왔는데요. 예비 타당성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면 사전에 뭐 객관성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이제 진행한 우리 뭐 재정들을 집어넣는 과정이니까
뭐 여러 이제 부서에서 이 안건을 올라오면 이런 어떤 결정 과정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년부터 2028년도까지 전기차용 지금 이제 리튬 이온 이제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의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이라든 전해질 여기 소재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변화하는 것이 이제 차세대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뭐 전고체 2차 전지라든지 리튬 메탈, 그 다음에 리튬 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세대 2차 전지로 이제 개발되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그 관련되는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전고체는 꿈의 배터리로 이제 보통 불리는데요. 이 2차 전지 관련돼서 최근에도 미국 쪽에 보면 2차 전지 뭐 사고 관련되는 기사들이 가끔씩 뜹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근원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이제 액체 전해질 말고 이제 고체 전해질을 쓰기 때문에 화재 발생이라든지 폭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뭐 줄이는 어떤 부분의 배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소재로 쓰이는 어떤 부분의 소재단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개발하는 회사들 이런 부분들이 오늘 또 강하게 좀 움직였던 부분입니다. 자, 2030년도에는 전체 배터리 시장의 10%를 차지할 것이다. 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때 돼봐야 알겠죠. 지금 2차 전지 사랑이 전고체 배터리로도 이어지면서 오늘 강하게 좀 움직였던 모습들.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 이제 이런 순환매가 나오는 것 자체는 뭐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안타 정권의 이제 이안나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2차 전지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공격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 좀 비유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에게 중요한 어떤 OEM, 그러니까 자동차 이제 메이커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수요 둔화를 우려한 생산 모델, 생산량 목표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그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중국의 어떤 보복 조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비중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긍정론에서 이렇게 좀 소극적인 어떤 태세들이 좀 전환되었는데 이미 주가는 7월달 뭐 8월달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요 2분기, 3분기, 4분기 뭐 내년도 이런 어떤 이제 단기적인 어떤 이제 뭐 그 소재단의 그 가격 하락이라든지 고금리 관련되는 부분에서 수요가 조금씩 주춤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가격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올해보다 많은 어떤 모델들이 나오고 세제 혜택이 이제 미국 쪽에서는 연초부터 좀 이제 제도가 다른 어떤 이제 보조금 관련되는 지급들도 있기 때문에 올해의 어떤 저점들을 내년도에는 다시 이제 강물 가격이 추가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개선이 되는 어떤 부분이니까 오히려 지금 가격에서는 확대를 해야 되는데 반대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또 아쉬운 어떤 이제 코멘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12월 1일에 현지 시간으로 이제 결정되는 FEOC 그러니까 이게 외국 우려급 관련되는 부분이죠. 뭐 이 IRA를 통해 가지고 세제 혜택 관련되는 부분을 이 받지 못하는 이제 국가 이제 관련되는 부분인데 뭐 대표적인 그 국가의 어떤 부분이 이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예,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는 그래서 이 IRA 관련해서 전기차 이제 세제 혜택 관련해서 제외되는 FEOC 관련되는 세부 구정을 이제 12월 1일에 이제 발표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라든지 부품, 강물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이런 부분들을 IRA를 우회하기 위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하고도 합작 관련되는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작의 어떤 지분율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비율도 세부 규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국내에서도 뭐 호재일지 악재일지 나오는데요. 정권계에서는 이 중국 자본 허용률, 중국 부품 강물 기준치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건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이제 CTLA하고 여기가 이제 100% 포드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이제 기술만 이제 CATL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하다가 이제 미 하원에서 이 합작 공장 설립을 중단시킨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경론이 여전히 있는 부분이죠. 근데 국내에도 보면 중국 기업과 더불어서 뭐 LG화학도 그렇고 SK온도 그렇고 여러 곳에 이제 공장 관련되는 부분을 합작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자본의 어떤 최소 지분 허용률이 어떻게 되느냐, 강물 최소 기준치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국내 업체들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어떤 결정사항이니까 이 부분들도 어떻게 나오는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에코프로의 어떤 뭐 공매도 거래는 451주 정도가 나왔고요. 공매도 잔고 수량은 12월 28일 기준으로 160만 주대, 전일보다 27일보다 좀 더 줄어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상한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75만 원대가 중요한 가격인데 그 가격을 이제 회복을 해야 이 82만 원대로 올라가고 82만 원대가 좀 잡히면 이 100만 원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그 가격을 잡는데 이제 11월 달에 단기 급등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올라가면 좀 두드려 맞고 올라가면 그 부분에서 좀 이제 출렁거렸는데 세 번째 이제 시도로 이제 이 부분에 어떤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는 이전에 어떤 그 회복들, 그래서 올해 어떤 고점들이 이제 뭐 이때는 이제 뭐 공매도 관련된 쇼커버링으로 올라갔던 부분인데, 그래서 눌림목 가격 형성이라고 하는 가격이 이제 이 110만 원대 있거든요. 저 가격 위로 올라가야 이제 다시 이제 뭐 전고점을 넘어간다든지 하는 부분이고, 저 가격을 이제 넘어가기 전까지는 77만 원, 83만 원대 이 가격대가 올라와야 이제 추세가 아직 안 죽고 사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 가격을 올라가기 위해서 75만 원대를 잡고 80만 원 초반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윗단의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